학창시절 이런 그래프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래프는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상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따위는 없다, 인구 피라미드 그 자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인구 절벽 등의 문제로 한창 이야기가 많죠. 이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집트에선 인구 증가를 갈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고질적인 경제난 악화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집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이집트의 인구 밀집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출산율은 0.78로 전 세계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어요. 이건 누가 감히 우리나라에게 덤빌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이로 인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진 인구 절벽 문제로 지구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2023년 기준 약 1억 1271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준인 건데 여기가 매년 2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출산율이 미쳤거든요. 이집트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이집트의 출산율은 2.96,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아이를 3명 정도 낳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2.96이라는 수치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도 뭐 출산율을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막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1980년 초를 보게 되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3,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집트의 인구는 약 4,400만 명이었죠. 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600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은 우리나라가 봤을 땐 이야 부럽다 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좀 적당히 나와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상황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이집트에선 현재 세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발표하기도 했고 한 가구 두 자녀 5개년 정책에 22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한 상황이에요. 또 이집트인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면서 저렴한 가격에 피임기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집트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 10배에 달하는 이집트 전체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나 쓸모없는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유역과 수에즈 운하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 결과 현재 이집트 전체 국토 4%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이 말은즉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집트의 경우 수자원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이집트는 강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망해버릴지 모르지만 이집트를 통과하는 나일강의 경우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땅에다가 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 비교적 정확한 시기에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 밀당을 잘하니까 이집트인들은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땅으로 몰려들게 되었던 거죠. 이런 특징이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현재 이집트에서는 인구가 한정적인 지역에 너무 많이 과밀되다 보니까 성장의 근간인 나일강 유역이 온갖 오염과 각종 개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각종 식수나 농업용수를 얻어야 하는 나일강이 오염된다? 이건 이집트 사람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나일강 유량이 2% 줄어들 때마다 이집트인 약 100만 명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지난 2023년 2월 20일 나일강 상류 국가인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에 댐을 지었거든요. 이 댐의 이름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댐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규모의 댐이에요. 뭐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 댐으로 인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에너지를 얻어내 공급도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에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 있어요.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물이 부족해질 테니까요. 만약 물이 부족해진다면 이집트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고 주변이 사막화되면서 말 그대로 척박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원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테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건 정부 입장에서 정말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집트 정부는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건데 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후진국에 속해 있거든요. 전 세계 출산율 상위 50위권만 보더라도 90% 이상이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이집트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집트 인구 중에는 빈곤층이 너무 많아요.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32.5%가 빈곤층에 속해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권을 군부가 꽉 잡고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건설한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지금은 물론 공식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의 상당 부분이 국영화가 되어 있고 이것을 군부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정부랑 경쟁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결국 민간 기업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해도 정부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즉 민간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임금이 헐값으로 유지되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없이 꽉 막힌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해요. 안 그래도 나라 경제 말아먹고 있는 정부가 배고른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면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요. 실제로 지난 2011년 이어진 물가 폭등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식량난으로 인해 아랍권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아랍의 봄입니다. 이때 이집트 또한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군사정부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어요. 이후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재집권하게 되었죠. 그래도 이 시점부터 군부 입장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한들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언제 또다시 시위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결국 이집트 정부는 군부가 자원과 부를 독점한 상태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죽지 않을 만큼의 빵을 배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복지에 신경 쓰기는커녕 여전히 관광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죠. 그렇게 빈곤층은 고착화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처참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집트 정식 통계에 따르면 도시 빈곤율은 42%, 시골 지역은 85%에 달했고 평균 실업률은 20%, 청년 실업률은 30%가 넘어요. 사실상 이집트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런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프리카를 포함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고 평균 수명이 비교적 짧아요. 또 선진국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에선 당장의 삶이 걱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많이 나아 일손을 덜어야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집트 빈곤층 또한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지만 이걸 이집트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빈곤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이건 나누어줄 빵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집트 정부에선 출산율을 낮추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집트 출산율, 인구 증가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집트인들의 90% 정도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이 거의 국교 수준이죠. 근데 이슬람은 종교 특성상 다자녀를 축복으로 여기는 종교적 가르침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임을 한다? 이건 신이 주신 축복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임을 안 해요. 결국 정부 입장에선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을 때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피임은 신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만 할 뿐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현재 이집트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인구 피라미드처럼 젊은 세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 부족, 식량난, 부족한 복지,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경제 성장의 기초는 인구이죠. 인구가 1억을 넘긴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이에요. 이 말은 즉 생산과 소비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집트는 가까운 산유국이나 중동으로 인력을 투입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해요. 또 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이집트의 지리적 특징은 주변 시장으로 나아갈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이집트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과연 앞으로 이집트에는 또 어떤 바람이 불지, 또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